안녕하세요. 문화유산 장학 퀴즈 박혜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이 말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서문,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정말 이 말처럼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우리의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 문화유산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아야겠죠. 자,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여러분들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유익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유산 채널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 1회 방송에서는 세일고등학교 최민서 학생이 기장원에 뽑혔고요. 2회 방송에서는 풍무고등학교 김유진 학생이 기장원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학생이 이제 왕중왕전으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오늘 3회 기장원은 과연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대결을 펼칠 5명의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가림고등학교 2학년 김가연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재에 관한 책을 즐겨 읽습니다. 오늘 그 성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고등학교 1학년 장지훈입니다. 문화유산은 역사의 발자취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여기 문화유산 장학 퀴즈 대회에서 발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강진아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이 문화유산 장학 퀴즈에 참여하였습니다. 열정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성일고등학교 2학년 이정진입니다. 오늘 기장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미고등학교 1학년 김시원입니다. 저는 제 행동에 따를 결과를 생각하며 신중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장원이라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 기장원에 도전하는 5명의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포부도 들어봤고요.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회에는 또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이 또 출연을 해주셔서 그 역시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인천 가림고등학교 우리 김가연 학생.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역사와 문화재에 관한 책을 즐겨 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추천할 만한 그런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에 서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네. 다른 친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오늘 추천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성고등학교 장지훈 학생. 예. 특별한 취미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사극 BGM을 즐겨 들으신다고요? 네, 노래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극만 봐가지고 TV 볼 때는. 사극 BGM을 특별히 즐겨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좀 그 웅장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문화유산 장학 퀴즈에 오셨는데 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사극 BGM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그 강개토 태양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때 했던 거. 네네. 그거 BGM이나 아니면 근초광. 이거 굉장히 특별한 취미네요. 그리고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우리 강진아 학생은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이유가 좀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장래희망이 외교관인데요. 외교관이라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알아야 하고 언어도 잘 알아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것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지 남의 나라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성남시 성일고등학교 이정진 학생은 역사학과 진학을 아예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다양한 문화유산 탐방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함께 출연을 해주신 친구분들이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그런 문화유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은 저희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남한산성은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문화 유적지 있고 또 가볍게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나오시면은 그 가을의 이쁜 풍경이라든지 겨울에 눈 내릴 때 온다든지 사계절마다 다른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남한산성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천 원미고등학교의 김시원 학생. 오늘 만약에 퀴즈가 꽤 이제 여러 문제가 나올 텐데 풀다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데 전화 찬스를 드린다. 이럴 때 혹시 역사 속의 인물 중에 누구에게 전화를 한번 하고 싶을까요? 정도전 정도전. 이유는요? 박학다식 하시니까 박학다식 되게 하니까. 그 이전 인물들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아실 것 같고 네. 예술 쪽에도 나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 찬스를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도전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5명의 학생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퀴즈 대결을 시작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대결이 펼쳐지게 될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문제판의 숫자를 선택하면 7개의 카테고리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35개의 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맞히면 각 단계에 따라 10점에서 50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정답을 말할 기회는 버저를 먼저 누른 학생에게 주어지며 틀릴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다음 문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죠? 자, 7개의 카테고리마다 모두 5단계의 문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잘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문제에 앞서서 문제를 먼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 선택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버저를 빠르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조선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럼 고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장지훈 학생,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장지훈 학생이 문제 선택 퀴즈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먼저 10점을 획득하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문제를 선택할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지훈 학생, 네.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7번이요. 7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천연기념물 3단계.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 습지로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장지훈 학생, 창녕 우포늪. 정답입니다. 정답은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철새 감소를 이유로 1973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 첫 번째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첫 문제 장지훈 학생이 맞춰주셨으니까 다음 문제도 선택해 주실까요? 12요. 12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천연기념물 2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포유류지만 물속에서 생활하는 이 동물은 캘리포니아 알류산 해역과 캄차카 반도, 북해도와 혼슈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 근해에서 300여 마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몸 위쪽은 황갈색을 띠고 옆과 등에는 모양이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수달, 2번 점박이 물범, 3번 김가연 학생, 2번 점박이 물범. 정답이 맞습니다. 자, 김가연 학생, 점박이 물범. 물범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유류면서 물속에서 생활하는 진귀한 동물이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맞춰주셨어요. 자, 김가연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13번. 13번. 명승 5단계. 낙동강 가에 자리 잡은 이 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예로부터 영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이 산을 백두대간의 8개 명산 외에 대간을 벗어난 4대 명산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려 공민왕과도 깊은 인연이 있어 김가연 학생, 봉화 청량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봉화 청량산. 봉화 청량산. 네. 정답입니다. 자, 지역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답은 봉화 청량산이었는데요. 고려말 공민왕이 그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머무를 때 만들었다는 산성의 흔적과 또 공민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사당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5단계, 명승 5단계 50점짜리 문제를 우리 김가연 학생이 맞춰주시면서 70점을 획득하셨네요. 자, 김가연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8번이요. 8번 선택하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5단계. 궁궐암 연못의 향원정이 멋들어진 이곳은 기록에 의하면 국내 최초로 전기가 가설돼 전등이 환하게 빛난 곳입니다. 고종이 사비인 내탕금으로 지은 이 궁은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시해를 당한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복궁 후원이 있는 궁궐로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완전히 헐렸다가 2007년에 복원된 이 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강진 학생. 덕수궁. 덕수궁? 아닙니다. 이정진 학생. 중명전. 중명전. 아닙니다. 자, 이제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김가연 학생. 창덕궁. 창덕궁. 아닙니다. 김시원 학생과 장지훈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초를 남겨두고 우리 장지훈 학생이 버저를 누르셨네요. 장지훈 학생? 주함루. 다시 한 번요. 주함루. 아닙니다. 예. 자, 안타깝게 이번 국보 보물사적 5단계 50점짜리 문제는 다 맞춰주시지를 못했습니다. 정답은 건청궁이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예. 좀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가득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문제는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5단계. 이 동물은 전라남도에 무인돼서 번식하는 희귀한 여름새입니다. 장지훈 학생이 버저를 눌렀네요. 네. 뿔새오리. 뿔새오리. 네. 정답입니다. 우리 장지훈 학생이 정답 뿔새오리 맞춰주셨네요. 머리에 뿔처럼 긴 장식 깃이 있어서 뿔새오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새는 번식기를 제외하면 육지에 오르는 일이 없어서 일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장지훈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춰주셔서 90점을 얻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5번이요. 5번 선택하셨습니다. 명승 4단계. 보고 계신 이곳은 강한 파도 위에 만들어진 해안 절벽입니다. 변산반도에서 서해 바다 쪽으로 가장 많이 돌출된 이 지역은 오랜 세월 바닷물에 깎인 퇴적층이 수만 권의 책을 쌓은 듯 거대한 층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주변 적벽강과 함께 그 일대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은 자, 어디일까요? 김가연 학생이 먼저 버저를 눌렀습니다.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적벽강 일원. 정답입니다. 네. 자, 지역명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은 천연기념물인 후박나무 군락과 함께 중막동 유적 등 시도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자연유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김가연 학생과 장지훈 학생이 굉장히 잘 풀어주고 계신데 우리 세 명의 학생 아직 좀 긴장이 덜 풀렸을까요? 어떨까요? 이정진 학생 문제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고요. 예. 자, 우리 김가연 학생이 바로 전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선택해 주실까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선택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3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출토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본격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의 기와 기술은 매우 발달해 일본에 그 기술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기와를 잇는 장인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나전장, 2번 기와장, 3번 번화장, 4번. 와, 김가연 학생이 빨랐습니다. 김가연 학생 3번 번화장. 3번 번화장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는 와박사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기와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별와요라는 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3단계 문제 번화장 우리 김가연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김가연 학생이 계속 문제를 잘 맞춰주고 계셔서 선두를 계속 지키고 계신데요. 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선택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1단계. 이 섬은 동도와 서도에 89개의 부속도서로 자, 구성됩니다. 이정진 학생 독도. 독도 정답입니다. 독도는 철새 이동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 갈매기들이 집단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 독도 천연보호구역 우리 이정진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10점을 획득하셨고요. 다음 문제를 선택해 주실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셨습니다. 명순 2단계.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이곳은 조선의 문신 김계행이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장입니다. 장지훈 학생 안동 만휴정 원림. 안동 만휴정 원림. 만휴정 원림 정답입니다. 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합시다 러브 나랑 이라는 대사를 남긴 곳이라네요. 그 아래 폭포가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만휴정 원림 우리 장지훈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20점을 획득하게 되셨습니다. 자, 장지훈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7이요. 17번 선택하셨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단계. 세조와 그의 부인 정의왕후의 무덤인 남양주 광릉은 자, 이번에도 역시 장지훈 학생이 가장 먼저 버저를 눌렀습니다. 장지훈 학생? 남양주 광릉. 아닙니다. 강진 학생? 남양주 선릉과 정릉. 아닙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듣고 다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 계속 주실까요? 이전 왕릉들이 갖추고 있는 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조선왕릉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덤 배치에 있어 최초로 이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2개 이상의 봉분을 각기 다른 언덕에 배치한 이 형식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출제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김가연 학생, 동원 이강. 동원 이강. 정답입니다. 자, 조선 왕릉의 형식에는 동원 이강릉 외에도 왕이나 왕비가 홀로 묻힌 단릉, 또 나란히 함께 봉분을 둔 쌍릉,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가 함께 묻힌 합장릉 등이 있습니다. 이제 김가연 학생이 4단계라서 40점을 획득하면서 지금까지 180점을 얻어서 여전히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고 장지훈 학생 꾸준히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신데요. 110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정진 학생 10점, 그리고 나머지 강진아, 김시원 학생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김가연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1번 하겠습니다. 11번 선택하셨습니다. 유형문화재 2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는 이산의 천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 때에도 제천의식이 이루어진 천제단에서는 지금도 매년 개천절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천제단이 있는 이 산은 어디일까요? 1번 백두산, 2번 한라산, 3번 지리산, 4번 태백산. 김가연 학생 4번 태백산. 4번 태백산 정답입니다. 태백산 천제단은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민 그 체전의 성화가 체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번 유형문화재 4단계. 안녕하세요. 1993년에 장학퀴즈에 출연했던 방숙현입니다. 제가 내드릴 문제는 유형문화재 4단계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풀어주세요. 조선시대 정조는 퇴계 이황의 학덕과 유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산별가를 새로 만들어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게 했습니다. 당시 응시자 답안지를 정조가 직접 채점까지 해서 급제자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러한 영남지방 과거시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강진아 학생 빨랐습니다. 빙월당. 아닙니다. 장지훈 학생 안동 도산서원. 안동 도산 서원 아닙니다. 자, 김가연 학생 시사단. 시사단 정답입니다. 자, 안동댐 건설로 인해서 당시 과거를 보던 벌판은 물에 잠겼고 현재 시사단도 원래 위치에서 10m 높이의 축대를 쌓아 원형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선택해 주세요. 14번 하겠습니다. 14번 선택하셨습니다. 명승 3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으로 불리는 이 산은 태백산맥의 중남부에 위치한 산입니다. 암벽으로 둘러싸인 산들이 마치 병풍과 같아 석병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의 이름은 신라왕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산세가 웅장하고 사계절 경치가 뛰어난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주황산, 2번 장지훈 학생 1번 주황산. 1번 주황산 정답입니다. 자, 신라의 주왕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서 돌을 닦았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산봉우리와 굴마다 주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고 하네요. 정답 주황산. 우리 장지훈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장지훈 학생이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6이요. 16번입니다. 천연기념물 4단계. 이곳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구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김가연 학생 검은 오름. 검은 오름 정답입니다. 자, 40점을 추가로 획득하셨습니다. 제주 서늘리 검은 오름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368개의 기생화산 중에 하나로 여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해안선까지 도달하면서 20여 개의 동굴을 포함한 용암 동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점수를 보면 김가연 학생이 280점, 그리고 장지훈 학생이 150점으로 여전히 김가연 학생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역전도 가능하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 문제를 맞추지 못하셨지만 또 열심히 후반부 문제를 풀어주시면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김가연 학생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2단계. 자, 아리랑 이 한 소절만 듣고 바로 버저를 눌러주신 김가연 학생. 정선 아리랑.
정선아리랑 정답입니다. 정선아리랑, 아라리, 역금아리랑, 정선아라리, 정선어리, 강원도 역금아리랑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고려가 망하자 정선지방에 숨어 지내던 고려의 선비들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충절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시를 지어 부르던 것을 주민들이 쉽게 풀어 부른 것이 정선아리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김가연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9번 하겠습니다. 9번 선택하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4단계. 익산 왕궁리 유적지는 만의 도읍지설, 백제무왕의 천도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지설과 함께 이 나라에 왕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성고 장지훈 학생 보덕국의 안승. 안승이 보덕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안승의 보덕국. 정답입니다. 보덕국. 자,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탄생한 보덕국은 670년부터 684년까지 14년간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 유민들과 안승이 세운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가 이 문제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 문제는 장지훈 학생이 선택해 주실까요? 2번. 2번. 국보, 보물, 사적 2단계.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이 해시계에는 시각선과 자,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이 해시계에 장지훈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장지훈 학생? 앙부일고. 앙부일구. 네. 정답이 맞습니다. 자,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궁궐뿐 아니라 종로의 해정교와 종묘 앞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글을 모르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게 해주던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 시계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림고 김가연 학생 300점 얻었고요. 한성고 장지훈 학생 210점을 얻었습니다. 이정진 학생 10점, 그리고 강진아, 김시원 학생은 이제 후반부 문제에서 조금 더 실력 발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제를 우리 장지훈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선택하겠습니다. 29요. 29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5단계. 보고 계신 그림은 수원화성을 지을 당시에 사용된 기구입니다. 수원화성은 동서양의 기술 교류를 보여주고 지형을 살린 우수한 군사건축물로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화성을 지을 당시 정약용은 거중기와 이것을 발명해 김가연 학생, 유형거. 유형거. 정답입니다. 자, 수원 화성을 지을 당시 정약용은 거중기와 유형거 외에도 무거운 돌을 올리는 데 사용한 농로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김가연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셨으니까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4번 하겠습니다. 24번 선택하셨습니다. 인물 5단계. 이번 문제는 왕릉의 주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왕의 능은 보시는 것과 같이 비탈진 경사에 만들었기 때문에 앞면에만 7개의 기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비석에 가락국 양왕릉이라고 새겨진 이 능의 주인은 자, 이번에는 장지훈 학생이 눌러주셨네요. 네, 구형왕이요. 구형왕. 네. 정답입니다. 삼국시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김유신의 증조부이기도 한 이 왕, 정답 구형왕이었습니다. 532년에 신라 버풍왕에게 영토를 넘겨줄 때까지 11년간 가야의 왕좌에 있었던 인물, 구형왕. 우리 장지훈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50점을 추가로 획득하셨습니다. 자, 장지훈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30번이요. 30번 선택하셨습니다. 인물 4단계. 보고 계신 이 절은 구례 오산에 있는 사성암입니다. 이것은 지리산 봉우리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데요. 사성암이란 이름은 4명의 고승이 이곳에서 돌을 닦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도를 한 고승은 원효와 의상, 그리고 이 2명인데요. 통일신라와 고려에 승려했던 이 2 사람은 누구일까요? 승려 2 사람의 이름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맞춰주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장지훈 학생? 자장, 의천, 아닙니다. 강진 학생? 자장가 진각국사. 아닙니다.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자,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정답은 도선과 진각국사 혹은 해심 진각입니다. 자, 깎아지른 절벽에 자리한 사성암에서는 섬진강이 구례읍과 지리산 봉우리들을 굽어 흐르는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진아 학생이 하나는 맞춰주셨는데 하나가 틀리는 바람에 정답이 되지 못했네요.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모두 다 맞춰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선택하겠습니다. 명승 1단계. 명승 1단계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곳은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선입니다. 구름이 휘감은 모습이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생긴 모습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힘차게 보인다고 해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백호능선, 2번 거북능선, 3번 공룡능선. 이정진 학생 빨랐습니다. 3번 공룡능선이요. 3번 공룡능선. 어느 부분에서 정답을 확신하셨어요? 그 용을 닮은 듯한 그쪽 부분에서 확신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정진 학생 명승 1단계 공룡능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동해 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공룡능선은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정진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춰주시면서 1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35번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유형문화재 1단계. 엄복동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준 자, 엄복동은에서 버저를 눌러주신 김가연 학생. 엄복동 자전거. 엄복동 자전거. 정답입니다. 자, 엄복동 선수는 사용하던 자전거를 후배 박성열 선수에게 물려줬는데요. 박성열 선수는 한국전쟁 때 이 자전거를 둘러매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엄복동 자전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자전거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엄복동에서 힌트를 얻으셨군요. 10점 획득하셔서 360점으로 지금 꾸준히 선두를 이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김가연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6번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무형문화재 5단계. 충남 당진에서 행해지는 이 놀이는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입니다. 마을 지형이 진해처럼 생겨서 쥐네 모양의 큰 줄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 놀이는 농촌사 장지훈 학생 기지시 줄다리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지시 줄다리기. 기지시 줄다리기 정답입니다. 풍수적으로 지형이 옥녀가 배를 짜는 형국이어서 그 배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신용을 한 데서 유래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답 기지시 줄다리기였습니다. 자, 조금 전 문제가 5단계 50점짜리 문제이다 보니까 장지훈 학생이 310점으로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김가연 학생이 360점이고요. 앞으로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파이팅 해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그럼 장지훈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9요. 19번입니다. 국보 보물 사적 1단계. 이것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탑으로 석가탑과 함께 한국의 강진 학생. 경주 불국사 다보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정답입니다. 자,
자, 강진아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높이도 10.29m, 10.75m로 서로 비슷한데요.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탑 중에 동쪽에 있는 탑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특수 형태의 석탑을, 석가탑은 일반 형태의 석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 우리 강진아 학생이 맞춰주셔서 다음 문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27번이요. 27번. 인물 2단계. 가사문학의 대가이자 정치가였던 정철은 정권 다툼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성산에 내려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삼이인곡, 송미인곡과 같은 작품들이 탄생한 이 유적은 초기 중록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정철의 홀을 딴 이곳은 어디일까요? 장지윤 학생이 빨랐습니다. 담양 정송강 유적. 다시 한번요. 담양 정송강 유적. 아닙니다. 담양 송강정. 이정진 학생. 다시 한번요. 담양 송강정. 담양 송강정. 정답이 맞습니다. 담양 송강정이 정답이었습니다. 당시 정철은 중록정이라는 초막을 짓고 은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정자는 후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정면 3칸, 또 측면 3칸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정답 담양 송강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1억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들에 의해 1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갯벌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곳은 25m가 넘는 곳도 있는데요. 8,500년 전부터 펄층이 꾸준히 쌓여 만들어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창갯벌, 2번 태안갯벌, 3번 선제도 갯벌, 4번 보성갯벌, 5번. 자, 김시원 학생 오랜만에 버섯 소리 듣습니다. 정답은요? 4번 보성갯벌. 4번 보성갯벌? 아닙니다. 이정진 학생 5번 신안갯벌. 5번 신안갯벌 정답입니다. 자, 신안갯벌을 포함해서 서천갯벌, 고창갯벌, 보성 순천갯벌은 한국의 갯벌이란 이름으로 지난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유, 좀 아쉬웠습니다. 예, 우리 김시원 학생이 오랜만에 버저 눌러주셔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아쉽게도 정답을 맞춰주시지 못하셨고요. 우리 이정진 학생이 정답 맞춰주셔서 3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70점 얻게 되셨어요. 그리고 강진아 학생 30점, 장지훈 학생 310점, 그리고 김가연 학생 36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정진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22번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인물 1단계.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열린 일본 행사에서는 자, 김가연 학생 빨랐습니다. 윤봉길.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윤봉길 의사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태어난 생가와 자란 집을 유적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가연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8번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유형문화재 5단계. 보고 계신 이것은 민가와 궁중에서 금음날 행해졌던 나래의식이나 장례에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탈입니다. 김가연 학생, 정답은요? 방상시탈. 다시 한번요. 방상시탈. 방상시탈. 정답입니다. 방상시는 악귀나 산천초목에 깃들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이라고 하는데요. 장례 때에는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또 묘지에 잡귀를 쫓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가연 학생이 이번 정답을 맞춰주셨으니까 다음 문제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31번 하겠습니다. 31번이요? 무형문화재 4단계.
매년 단오에 행해지는 이 탈춤은 자, 김가연 학생, 북청 사자노름. 북청 사자노름 아닙니다. 장지훈 학생, 오방 처형무. 아닙니다. 자, 문제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강진아 학생까지 버저를 눌러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봉산탈춤. 봉산탈춤?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단오에 행해지는 이 탈춤은 사자춤, 말뚝이춤, 상좌춤, 노승과 취바리춤 등 모두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인 얼굴 모습을 한 탈을 쓰고 느린 동작으로 긴 소매를 휘두르는 장삼춤을 추는 것이 특징인 이 탈춤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는 다 나갔고요. 이제 이정진, 김시원 두 학생에게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정답은 강령탈춤이었습니다. 탈춤은 거침없는 행동과 말솜씨로 당시 양반 문화와 사회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판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풀어준 최고의 민중예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문제는 다 맞춰주시지를 못했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선택하겠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3단계. 이것은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입니다. 김가연 학생, 서울 진관사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 정답입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진관사 부속 건물인 칠성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립신문류 19점이 태극기에 쌓여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정답, 서울 진관사 태극기였습니다. 자, 잠시 점수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가림고의 김가연 학생이 450점으로 계속 선두에 있고요. 한성고 장지훈 학생 310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진 학생 70점 얻었고요. 강진아 학생 30점입니다. 우리 김시원 학생 아직 3문제 남았습니다.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가연 학생이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33번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유형문화재 3단계. 영상에서 보고 계신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양조장입니다. 1930년. 자, 첫 줄 문제만 듣고 우리 김가연 학생이 가장 먼저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요? 덕산 양조장. 자, 지역 이름을 포함한 풀네임을 다 말씀해 주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장지훈 학생, 덕산 진천리 양조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덕산 진천리 양조장. 덕산 진천리 양조장. 잠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장지훈 학생이 덕산 진천리 양조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은 진천 덕산 양조장이었죠. 그래서 사실 지역명이 모두 다 등장은 했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패스를 하고요. 제가 예비 문제로 대체해서 다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릴 문제는 3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이고요. 지역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건물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서양식 건물입니다. 자, 한 문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장지훈 학생이 버저를 눌러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대구 계산동 성당. 다시 한번요. 대구 계산동 성당. 대구 계산동 성당. 성당 정답입니다. 자, 잘해주셨습니다. 장지훈 학생이 30점을 추가로
획득하셨습니다. 대구 지방에서는 유일한 1900년대 성당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 대구 계산동 성당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장지훈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25요. 25번. 무형문화재 1단계. 다음에 나열하는 것들은 무엇의 종류일까요?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김가연 학생, 판소리. 판소리 정답입니다.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정답 판소리였는데요. 판소리 발생 당시는 그 수가 지금보다 많았는데 점차 길이가 길어지면서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만이 판소리 5마당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 김가연 학생 잘 맞춰주셨어요. 이제 제 손에 마지막 큰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기분이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선두를 달리고 계시니 바짝 뒤쫓고 있는 우리 장지훈 학생에게 여쭤볼까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예. 자, 마지막 이 한 문제를 장지훈 학생이 맞춰 주셔도 예, 상황이 변화가 될지. 가장 그 높은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가 5단계 문제라 할지라도 맞춰주셔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자, 마지막 문제 선택해 주시죠. 32번 하겠습니다. 32번 선택하셨습니다. 인물 3단계. 김좌진 장군은 평생을 항일 전투에 힘쓴 독립운동가입니다. 대한제국 광복단에 입단해 군자금을 모으다 체포된 장군은 만주로 넘어가. 자, 김시원 학생 북로군정 서군. 다시 한번 크게 정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북로군정 서군. 북로 군정서 정답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는 우리 김시원 학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저를 눌러주시면서 정답을 맞춰서 3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북로군정서였고요. 청산리 대첩은 2,500여 명의 북로군정서가 일본군 세계사단 5만 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북로군정서 김시원 학생이 맞춰주셔서 아주 기쁩니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또 다해주신 5분에게 다시 한번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회 문화유산 장학 퀴즈 기장원은 가림고 김가현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문화유산 장학 퀴즈 3회 기장원은 우리 인천 가림고등학교 김가연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장원에 뽑힌 우리 가연 학생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되게 떨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장원까지 오게 되어서 되게 뿌듯하고 네. 다음 왕중왕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왕중왕전에 이제 한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 우리 장지훈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은 졌지만 잘 싸웠다 느낌. 졌지만 잘 싸웠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예. 만족은 합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강진 학생 오늘 어떠셨어요? 비록 기장원엔 가지 못했더라도 좋은 배움의 기회고 또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정진 학생, 네. 오늘 퀴즈 어떠셨습니까? 아는 문제도 있었는데 모르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김시원 학생, 마지막에 정말 짜릿하게 맞춰주셨죠?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에 한 문제라도 맞춰서 앞에 아쉬웠던 게 아예 사라져서 전 정말 행복하고요. 아쉬움이 없이 좋은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화유산 장학 퀴즈
3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림고의 김가연 학생이 3회 기장원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문화유산 장학 퀴즈 4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